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 시작합니다.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맡은 저는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서 유레카 종목을 발굴하게 될지 오늘 방송도 역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폭에 비하면 후반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만큼 내일 시장 대비가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TV로 보고 계신 그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TV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방송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서울경제TV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봐야겠죠. 자, 화요일엔 이런 두 분이 나오십니다. 김정수 파트너님, 박동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멋진 두 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을 발굴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이 두 분과 내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를 통한 노란톡방 입장도 어렵지가 않죠. 이 방법 통해서도 장중 대응 열심히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는 오늘장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말로 시장을 설명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계심리. 경계심리. 네. 네, 경계심리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안도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CPI 지수 발표를 하고 나서 예상치가 하회로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시장은 8월 15일 어제 하루 쉬었죠. 이틀 동안 장이 열린 미국 같은 경우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왔죠. 강한 상승 흐름이 지난주 CPI 발표 이후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우리 시장은 다소 정강후약 형태로 다소 우리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강세로 끝나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안도랠리와 경계 심리의 중간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그 주변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가는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지만 어떤 호재성 재료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죠. 단지 호재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컸던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즉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대형 악재가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이 악재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이제 좀 둔감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이런 흐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25일 날 FO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또
다음 달 초죠. 9월 초에 8월 또 CPI 지수가 아직도 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번 또는 3번 정도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좀 안도하고 이제는 정점이 지났다,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말 그대로 그냥 약세장에서의 강세장,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이어져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그 투자 심리 자체가 경계 심리도 여전히 지금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기술적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한 2달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2,3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200포인트 넘게 올랐죠. 2,500포인트까지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121선인데요. 지금 121선과 그리고 이번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까지 본다 그러면은 2,550에서 한 2,600포인트 정도 요 자리가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이 되지 않겠나, 기술적 저항이 되지 않겠나. 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2,530포인트니까 뭐 한 50포인트에서 한 3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121선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기술적 저항선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다 지금 왔는데요. 지금 850포인트가 아마 기술적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출연 당시에는 안도랠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던 우리 박동기 파트너님이셨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머물고 있는 지점이 경계 심리와 안도 심리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경계 심리라는 한마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워낙에 대외적인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투심이 호재보다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도 포착되고 있는 듯하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은 오늘장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변동성 확대라고 네, 표현해봤습니다. 변동성 확대. 예. 변동성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 이제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 영향으로 지금 이제 상승 베어마켓 랠리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CPI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7월 FOMC가 의사록이 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긴축을 속도를 낼지, 그 다음에 파월이 또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매파적으로 바뀌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부진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미국 증시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이 장이 마감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 좀 마음 놓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제 사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언제 또 바뀔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조심하면서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섹터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브라질의 삼성 또 반도체 공장 이런 이제 신설 계획 및 4나노 파운드리 이런 이제
생산 능력 확대 소식 이런 거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주도 오늘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새 고교 체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주도 좀 굉장히 좀 강세 일어났고, 원전 관련주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집트의 원전 수주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보성 파워텍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큰 흐름,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또 이어지겠지만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또 FOMC에서 금리를 또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 빅 스텝으로 갈지 이런 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장 한마디는 변동성 확대였습니다. 마음 놓고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주목해 봐야 할 점 18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계 심리 속에서도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선전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라던가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 좀 돋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다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았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강세 흐름을 띄웠고, 또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의 좀 강도 높은 매수가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2달째 6만 원 위로 올라서면은 또 밑으로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6만 원에서 계속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 이하에서 뭐 2달, 3달째 지금 10만 원대를 지금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에 또 코스닥에 지금 IT 그 장비주, 부품주, 소재주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랐지만은 사실상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추천을 하기에는, 또 관심을 가지기에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업황, 시황 자체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과연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들의 그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순매수,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로서는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 목격이 됐는데요. 더해서 오늘 전강후약의 장세 속에서도 그 후약의 흐름을 만들어준 게 그나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께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요즘 교육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좀 자주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정책적인 이슈도 물론 흘러갔습니다만 있었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로 교육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죠? 예, 오늘은 이제 정부 측에서 새 고교 체제, 이제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육 온라인 관련주들이 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메가미디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또 이제 바뀌게 되면 교육 관련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개편이 되는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런 도입, 그리고 체계를 다시 한번 좀 바꾸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눌림목에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한번 잘못 위에서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정수 파트너님은 뭐 학점을 잘 받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 자,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오늘 교육 관련주들도 좀 뜨거운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주목받았던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내일 장중에도 이 두 분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에서 함께 장중 대응 훌륭하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하면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볼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마켓 키워드는 밀도와 속도입니다. 밀도와 속도, 뭔가 이 시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걸 보니까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밀도와 속도, 어찌 보면 조금 어렵고 또 이 어려운 물리학적인 용어를 시적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앵커님도 대단하십니다. 밀도와 속도, 밀도를 높여서 속도를 높여보자. 2차 전지 중에서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하게 되면은 향후 이 배터리 업계의 가장 앞으로 향후 관심사항은 배터리의 효율, 배터리의 성능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부피는 줄이고 또 성능은 높여 나갈 수 있는, 자, 거기에 핵심적인 또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음극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 전지의 4대 소재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망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이제 음극재 쪽에서 지금은 현재 거의 90% 이상을 흑연 음극재를 쓰고 있죠. 천연 흑연하고 또 그 인조 흑연하고 섞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평균적으로 충전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충전 시간은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충전 용량은 평균적으로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지금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본격적으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되고 실제로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게 불과 1, 2년 전이에요. 아주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급성장이 되게 될 텐데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한 70%씩 아주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그 연구 개발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정말 급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다. 따라서 밀도와 속도, 밀도를 챙겨서 속도까지 얻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리콘 음극재 하면은 관련되는 종목들이 한 10여 개 정도 나오는데 네. 다른 종목들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종목 정도만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추적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리콘 음극재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에서 앞서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이 회사는 이제 IT 소재 또 부품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우리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3위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8위에 해당이 되고 대주전자재료가 3위권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중국의 BTR이라든지 또 일본의 신해처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세계 지금 3위권에 해당이 되는데 역시 지금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종합적으로 양극재 시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음극재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지금 아주 강력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 흐름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주봉 흐름으로 보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작년 말이죠. 강한 상승 흐름을 나오고 한번 내놓고 지금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꾸준히 앞으로 2차 전지 내에 실리콘 음극재 부분의 성장성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가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부분에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도 또 그 그룹 내에서 또 다른 기업들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토탈 솔루션 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역시 지금 음극재 그 중에서도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아니라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극재 흑연 음극재죠. 이 부분에서는 단연 이 회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도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는 SK그룹도 사실상 이렇게 크게 지금 소문이 안 나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지금 지주회사 SK로 지금 합병이 됐습니다. SK에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SKC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벤처 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인 넥시아온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을 다 이전을 받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을 지금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SK뿐만이 아니라 SKC 향후에는 통합이 되겠지만 SKC도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추려보면 10개 정도 될 텐데 더 볼 필요도 없고 그중에서도 알짜라고 할 수 있는 3개 종목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세계 3위의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K배터리 이야기를 할 당시에도 이 기업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포스코 케미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SKC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네. 굉장히 성장성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소재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으로도 가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전기차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다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료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240일이나 그때 20일선에서 조금 좀 높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예, 그래서 굉장히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종목들도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 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잠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잠깐 보시면은 차트 잠깐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지만 개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볼까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개인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SK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보시는지 조금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SKC가 필름 사업을 접고 나서 이제 신사업 쪽에다가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부담스럽다 말씀을 하셨죠. SKC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지금 한번 보면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은 위에 게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게 기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관입니다. 기관 수급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한 달 정도 외국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안 좋죠. 안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올 상반기에 최근에 지금 매도했던 것보다는 아주 강도 높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또 팔고 나가기도 하고 또 정권 쪽에서 사면은 또 투신 쪽에서 팔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강도 높은 지금 매도 수준이 지금 아니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 수급도 최근에 지금 한두 달 정도 다소 차익 실현성 매물 또는 이렇게 지금 그 비중 축소 매물이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 역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의 성장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고 김정수 파트너 역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SK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봐 주셨어요. 하지만 수급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수 파트너님이 준비해 오신 두 번째 마켓 키워드 살펴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가 됐죠. 로보택시라는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로보택시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예,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최근 중국 선전에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자율주행도 한 5월달 정도에 한 번쯤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시가
자국 내에서 처음으로 레벨 4,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레벨 4는 거의 다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8월 1일 이때부터 이제 허가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시는 그래서 이제 우선 당국 허가를 받은 그게 이제 로봇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를 제한된 공간에서 운행하도록 했고요. 아직은 이제 운전석이 아닌 좌석엔 사람이 탑승해야 하는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이제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의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BYD를 비롯해서 바이두의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사업 부분인 아폴로, 그다음에 토요타가 출자한 뭐 포니.ai,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투자한 오토엑스, 뭐 르노, 닛산이 또 지분을 매입한 위라이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도 자율주행 레벨 4로 가기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고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계속 전기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벨 4 실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법을 또 독일에서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U 쪽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공식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이제 6월 달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대 기아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 적용을 서비스 실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보면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자율주행 4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아이오닉 5로 지금 이제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 실증이 시작한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상암 쪽에서 자율주행 구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증적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또 낙폭 좀 이제 상태이지만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레벨 4 자율주행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좀 보시고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해서 지금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율주행 택시 도입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선전시를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인 택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소식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자율주행 관련주들 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김정수 파트너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와 관련해서 박동기 파트너님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자율주행 쪽이면은 사실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네. 앞으로 지금 우리 김정수 파트너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지금 기술력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조금 지금 뒤처져 있다 그래요. 그만큼 뭐 정부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기술 격차는 조금 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뭐 카메라 센서 쪽이라든지 레이저 뭐 추적이라든지 독특하게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매를 하려 그러면은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후발주들 잡으면은 네. 조금 오른 척 하다가 또 다시 빠져버리고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도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종목들이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도라든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다양한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 테마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좀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우량주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역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뭐 자율주행은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대세다라는 말씀을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마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김정수 파트너님 어떻게 가려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실질적으로 형체가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옥석을 좀 가려보는 시간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현대오토에버, 아까 해주셨죠.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라닉스, 모트렉스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하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계열의 전산 시스템, 여기 SI, 그리고 뭐 유지보수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SI 부분 이쪽을 다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75%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저번에도 이제 UAM 관련돼서 현대차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좀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엔 자율주행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요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성장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되면 만도라든지 진짜 이런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 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지금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22년도 실적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옥석을 가리는 거에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또 이제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선 지금 그 수급적인 부분 잠깐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차트상으로는 지금 조금 한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높게 올라 있다라고 지금 보지만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동안 주도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 이쪽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수급적인 부분 먼저 봤는데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자리라고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1선 부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냐면 한 10% 정도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고점을 지금 트라이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고 굉장히 오늘도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많이 실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굉장히 좀 우량한 주식으로 지금 보시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고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다음 종목은 잠깐 또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 현대오토에버에서 차트 잠깐만 다시 한번 제가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좀 시장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21선 요 정도 부근까지 12만 7천 원 정도, 12만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구간이면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해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뭐 또 사항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런 정보들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라닉스. 자율주행하면 조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자율주행이 테마가 붙으면 가장 또 이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데요. 핵심 기술인 무선 통신과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그 LPWAN이라고 그래서요. Low Power, Wide Area,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토탈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시스템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V2X를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속도로에 이제 하이패스 시스템, 주차장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닉스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이제 현대 자율주행 4 레벨 기술 적용을 할 때마다 라닉스가 좀 많이 움직인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럼 라닉스를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좀 많이 났다가 한번 났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상태이죠. 자, 여기서 상태에서 라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한번 시세가 났다가 굉장히 낙폭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거래량이 지금 600만 주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에서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 그렇다라고 하면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이슈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오늘 60일선까지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20일선이 7,500원, 그 다음에 240일선까지도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이 정도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요거는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트렉스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의사소통 하는 이제 오토모티브 이제 HMI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차트 보면서 잠깐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트렉스는 최근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요.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만큼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저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갖고 좀 보시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실적도 좋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내 포트에도 좀 담아보고 싶다 하고 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마켓 키워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는 늘 유레카 종목이 있죠.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어떤 유레카 종목 발굴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솔케미칼입니다. 네, 한솔케미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아까 제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세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플러스 한 종목 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소재 관련주, 과산화수소 이제 많이 만들고, 또 QLED 쪽에 들어가는 소재, 또 스판덱스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소재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으로서는 크게 아직은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엊그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가 실적 비수기임에도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꽤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한 축에는 2차 전지, 바인더,
그리고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까지 투자 중이라 그랬죠. 바인더 이것도 지금 첨가제의 일환인데 2차 전지 쪽에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한 15%에서 20% 내외 정도이지만 요게 지금 이제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 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꽤나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반도체 소재, QLED 소재, 자 이런 쪽에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신사업 부분의 2차 전지 성장성 부분을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한 자 성장성이 선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 부분 강세 흐름을 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똑똑한 자회사 하나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테이펙스라는 그 2차 전지 접착용 테이프 만드는 회사, 알찬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죠. 이런 또 자회사도 가지고 있죠. 차트 흐름을 잠깐 보고 갈까요?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한솔케미칼 차트 흐름인데 전혀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1선 돌파 시도 지난 5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가격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없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발굴을 하신 유레카 종목 한솔케미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라고 하면 한솔케미칼 포함해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SKC 이렇게 4종목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발굴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공개를 해 주시죠. 예, 인포뱅크입니다. 네, 인포뱅크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예, 인포뱅크 자율주행 관련해서 탑픽주로 전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다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시장 하락 영향으로 해서 많이 또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카, 솔루션, 구축 기술 토대로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이런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스마트카 서비스, 그래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카, 여기 중요한 것도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5%, 그다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60% 정말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 시장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포뱅크 눈여겨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잠깐 이제 차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 말씀드릴게요. 차트 흐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여기 추세선을 잠깐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딱 긋고 그리고 고점이 내려가 있고 지금 저점은 지금 올려 있는 상황에서 잠깐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 보면은 차트가 지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세선이 닿는 이런 자리에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런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상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이번에 추세선을 좀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그으면 자, 여기 기준선에 딱 닿습니다. 기준선에 닿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자리.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준선 자리 17,450원, 그다음에 여기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 부분은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주봉상 보더라도 공간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크다. 라고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이고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한 번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인포뱅크 한번 목표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포뱅크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이 발굴하신 유레카 종목은 인포뱅크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유레카 종목 2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께 지금 인사드린 지 뭐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항상 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매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드릴까 늘 고민을 하고, 저는 또 원래 고가 우량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재 가치가 풍부하고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발굴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 우량주에 또 특별히 더 특화되어 계신 박동희 파트너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 장세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서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방송 풍성하게 꾸며주신 두 분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